차량이 없는 도로까지 왔습니다. 좀 어느 정도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슬림이 많이 일어났고 차량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또 배터리가 차 있죠. 시동이 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G70이나 스팅어 약간 비슷한 차급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차량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G70이나 스팅어 물론 좋은 차량입니다. 좋은 차량이고, 하지만 연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연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한테는 선택하기 조금 꺼려지는 그런 차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G70과 스팅어 디자인적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 전혀 이 차량에 뒤지지 않죠. 하지만 3.3 배기량 3.3 터보 차량을 구입해야 이 차량보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검증을 해줬죠. 퍼포먼스적으로 Q50S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제법 출력을 내지 못한다. 하지만 G70과 스팅어는 배터리가 없고 오로지 터보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잘 지치질 않죠. 우리나라의 차량들이 좀 어느 정도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온 차량들이 G70과 스팅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스팅어가 정말 멋있고 G70도 예쁘긴 하지만 저는 스팅어의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 Q50S보다 디자인이 한 단계 위라고 생각은 듭니다. 스팅어는 게다가 희귀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스팅어 차량은 사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만족하면서 타고 계시는 오너분들은 또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지금이 EV 모드로 지금 방금 엔진이 켜졌습니다. 엔진이 켜졌고, 네, 다시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시에 이질감이 많다는 소리가 많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감속 시에 이제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을 때,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천천히 속도가 줄고 있을 때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느냐. 자, 수동 기어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어요. 차에 엔진이 기어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자연스럽게 걸립니다. 엔진 브레이크가 자연스럽게 걸리는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시도했을 때 이제 차량이 멈추게 되는 건데,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엔진이 중간에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운전자가 주행을 멈추고 차량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면 이제 특별하게 동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엔진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천천히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때는 멈춰주는 힘이 엔진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제 운전자가 밟고 있는 브레이크 동시에 두 개의 힘이 들어가다가 엔진이 이제 꺼져버리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확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이질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적응의 문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차량의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이 안 됐을 뿐이지, 그거를
차량의 결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상쇄시켜주는 무언가를 만들면 더 좋겠죠. 네,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차량을 선택할 때 본인들의 기준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디자인, 어떤 사람은 연비, 뭐 어떤 사람은 출력, 성능,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가격, 차량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은 이 차를 고를 때 출력은 기존에 타던 차량보다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출력은 뭐 저는 아직은 조금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성향이라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차량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을 싫어하기 때문에 디젤 차량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솔린이었으면 좋겠고, 터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연흡기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차를 내가 조용히 타고 평소에는 좀 조용히 타다가 좀 달리고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때 조금 속 시원히 달려줄 수 있는 약간 이중적인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 차량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알아보고 했을 때, 평소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다닐 수 있고 제가 뭐 속도를 좀 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차가 좀 많이 변합니다. 이중적인 면을 많이 보여줘요. 조용하게 다니다가 내가 좀 가속을 하고 싶다, 좀 빨리 달리고 싶다 이렇게 되면 차가 180도 바뀝니다. 으르렁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조금 시끄러워지는 그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이 조금 매력적이에요. 평소에는 조용하게 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좀 기분 전환으로 좀 빨리 달리고 싶거나 그런 일이 생길 경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좀 괜찮은 차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기준에 맞게 차량을 선택하실 건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선택한 기준에 맞게 차량을 고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차량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차 출고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간단한 튜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실 건데, 크게 할 게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장점이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초과하는, 그 예산에 덧붙여서 차량 튜닝에 들어가는 돈, 뭐 휠 타이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서스펜션을 교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높았고, 제가 이제 이 차를 4년 가깝게 타고 있는데 4년이 지나면 뭐 이 정도 됐으면 좀 질릴만도 한데 좀 잘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조금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차들을 탔을 때 한 뭐 1년 2년 타다 보면 조금씩 질리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 하지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적인 면이 만족을 시켜주면서 조금 질리지 않고, 그리고 차량에서 할 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정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연비 내역, 에너지 흐름 이런 거를 좀 뭐 너무 잘 보여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빨리 달리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운전 성능 이런 식으로 해서 중력 값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거는 핸들을 돌리면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미세하게 코너링 G 횡G라고 하죠. 중력이 어디로 미치고 있는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이제 차량을 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보면은 신기하죠. 신기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장난감처럼, 그리고 게임 하듯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조수석에 있는 분도 이게 있으면 그나마 좀 덜 지루해요. 가면서 이런 것도 보고 내가 어느 정도로 운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보여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